2016년 일본의 유명 TV 프로그램에 수상한 구인글이 올라옵니다. 저는 제 타입의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풍만한 여성을 찾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40만 엔을 드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인글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구인글이 올라온 TV 프로그램은 나름 괜찮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프로그램이었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이라면 함께 잠자리를 갖자는 구인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이 얻는 것은 40만 엔, 하나로 약 350만 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그만큼 자신의 취향이 확고한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인글을 올린 남성의 정체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런 구인글을 올린 남성은 1941년생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을 일본의 돈 후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이탈리아의 카사노바는 다들 아시죠? 돈 후안은 스페인의 카사노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일본의 돈 후안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과 잠자리를 가진 수많은 여성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노자키는 침대 위의 황제예요. 노자키 코스케. 그는 1941년 4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7명 중 셋째로 태어난 노자키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흙수저가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에 상당히 집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학창시절엔 항상 왕따였죠. 그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노자키는 학업은 필요 없다 판단했고 학교를 중퇴한 뒤 옷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옷을 판매하던 노자키는 돈을 벌어 대부업을 시작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노자키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가 무려 20%였다고 하죠. 노자키가 20대이던 1961년 일본에선 공권력만큼이나 야쿠자의 힘이 강하던 시기입니다. 노자키는 이런 야쿠자들과 협력하여 대부업을 시작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고물상과 부동산업, 그리고 콘돔 사업까지. 그는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고 이쁜 여성과 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그는 성공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4,000명이 조금 넘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그의 오래된 수첩 안에는 놀라운 정보가 적혀 있었죠. 노자키는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가진 여성의 이름과 지불한 금액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의 수는 무려 4,000명이 넘었죠.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지불한 금액이 30억 엔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65억에 달하는 금액이죠. 그는 진지했습니다. 오로지 아름다운 여성을 품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았죠. 노자키는 나이가 들어도 침대 위에서 날아다닐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약을 먹지 않는다. 술도 결코 취할 만큼 먹지 않는다. 늙은 여성은 상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젊은 여성과 함께한다. 라고 말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4,000명가량 여성을 만났지만 자신의 이상형은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오사카에서도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오사카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주류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상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가 유명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오사카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려면 그와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여성들은 노자키를 거쳐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작 이상형은 찾지 못했다고 하죠. 아마도 외모뿐만 아니라 속궁합도 고려한 이상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자키는 70대가 넘어가자 결국 TV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타입의 여자를 찾고 있어요. 키가 크고 풍만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사귀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40만 엔을 드리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인 광고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줄 수도 있다 말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 타이라 미사키라는 여성을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일본 야구에 상당한 팬이시군요. 이 여성은 단 5편의 빨간 동영상으로 상당 기간 1위를 한 여성입니다. 그 유명한 오구라 유나조차 미사키를 이기지 못했었죠. 심지어 시미현 씨도 그녀에 대해 인터뷰를 할 만큼 대단한 여성이었죠. 이 여성이 빨간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칙칙하고 여자만 밝히는 노인 얘기만 쭉 했으니 이젠 좀 색다른 빨간맛 여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타이라 미사키,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빨간맛 배우로 활동하던 시기 사용하던 예명이죠. 그녀의 본명은 스도 사키입니다. 1996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나이죠. 삿포로에서 태어난 그녀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이상한 허세로 인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척 허세를 부렸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짜 명품을 학교에 들고 와선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고를 다니던 사키는 당연히 많은 학부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사키는 곧바로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시골인 삿포로에서 도쿄로 날아간 사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녀는 메이크업보다 다른 일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お客さんご来店です。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 바로 호스트바이죠. 일본의 호스트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성을 마치 여왕으로 모시면서 수많은 이벤트를 통해 여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사키는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모두 호스트바에서 소비했습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남자들의 선의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잘생긴 호스트에 빠져서 가족들의 돈까지 빼돌려 갖다 바쳤다고 하죠. 그렇게 허우적대던 사키는 결국 잘생긴 호스트에게 총 5천만 엔을 상납했습니다. 하나로 약 4억 원이죠. 그리고 이 돈은 고스란히 그녀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사키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야구업계로 뛰어들게 되죠.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구업계에선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문을 두드린 자와 섭외되는 자. 한마디로 스스로 돈이 급해 야구업계를 찾아온 여성은 큰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섭외되어 야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출연료가 약 50만 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450만원 정도이죠. 약 4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키. 그는 특출나게 아름답거나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로 약 150만 원을 받았죠. 그녀의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가끔씩 야구업계에 데뷔하는 순간 엄청난 주목을 받아 출연료가 급상승하는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은 한 편당 출연료가 약 2,500만 원이 넘어가는 1티어 여성들이죠. 하지만 사키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약 5편을 촬영한 뒤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갔죠. 그녀가 받은 출연료인 약 150만 원, 그리고 5편을 촬영했으니 그녀가 야구 영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750만 원입니다. 4억 원이라는 빚을 갖고 있던 사키는 상당히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까지 등쳐먹고 야구업계까지 데뷔한 사키. 순식간에 빚을 해결하고 수많은 명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야구업계의 남성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몇 편 더 촬영하기 위해 제작사를 찾아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녀로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장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피해 운둔에 살던 그녀가 갑자기 고향에 등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상당히 고가의 벤츠를 끌고 온몸엔 명품을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사키는 가족들의 빚을 모두 갚고 친구들도 모두 불러 모아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빚쟁이이던 사키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죠. 당연히 의아해하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냐?고 말이죠. 사키는 이런 질문에 거부감 없이 대답했습니다. 도쿄에서 금융사업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돌리고 있으며 이 돈으로 부동산업과 주류업, 고물사업까지 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녀는 심지어 유명한 콘돔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듣지 않았나요? 대부업과 고물상, 주류업과 콘돔 사업까지. 네, 맞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한 노자키라는 남성이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사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야기한 사업체들의 부사장 자리엔 사키가 앉아 있었죠. 그렇다면 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자키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알게 되어 이렇게 함께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배운 것이라곤 메이크업과 호스트바에서 노는 법 밖에 모르던 사키를 부사장 자리에 그냥 앉혔을 리는 없습니다. 노자키의 숨겨진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1941년생인 노자키와 1996년생인 사키는 결혼했습니다. 야구 영상에 출연했지만 주목받지 못하던 사키. 그는 노자키가 말한 풍만하고 키가 큰 여성에 완벽히 부합하는 여성이었죠. 심지어 둘의 속궁합도 환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노자키는 평생 찾아다니던 이상형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형은 스도 사키, 1996년생의 여성이었죠. 둘의 나이차는 무려 55살 차이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둘은 서로 원하는 게 달랐죠. 노인인 노자키는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키와의 잠자리를 원했고, 사키는 자신의 빚을 한 번에 탕감해주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바랬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커플이 존재하죠. 이들의 나이 차는 37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보다 훨씬 많은 나이 차이인 55살 차이. 엄청나죠? 서로가 첫눈에 반했으며 삽시간에 사랑에 빠졌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둘은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자키의 초호화 2층짜리 주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심지어 노자키는 사키에 대해 한 가지 계약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죠. 집안일은 일절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원할 땐 언제든지 2층 침실로 와야 한다. 등등 상당히 추잡하고 더러운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키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4억 원이나 되는 빚을 한 방에 까주고 명품 차에 명품대까지 사주니 완벽한 삶이었죠.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달랐지만 결혼해서 함께 살던 부부, 수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야기한 부부는 결혼한 지 3달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3달 뒤인 2018년 5월, 77세이던 노자키가 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침대 위에서 날아다닐 만큼 건강하던 노자키가 결혼하자마자 사망한 것입니다. 사인은 과도한 각성제 복용이었죠. 각성제가 좋게 말해 각성제이지 불법적인 약물입니다.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노인이 사망하자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 젊은 여자가 죽인 거 아니야? 당연하지. 재산을 노리고 죽인 거지. 무서운 여자네. 하고 말이죠. 실제로 노자키가 사망하자 경찰들은 타살을 의심했습니다. 타살이 아니라면 스스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인데 노자키가 그럴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노자키는 사망할 당시 약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자신의 애완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을 섭외하고 초호화 리무진까지 예약해두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하던 강아지 이브를 위해서였죠. 아이러니하게도 노자키가 사망하기 18일 전 애완견인 이브도 알 수 없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매우 슬퍼하던 노자키는 거금을 들여 애완견인 이브의 장례식을 준비 중이었죠. 물론 노자키는 이브가 세상을 떠나자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할 리가 없었죠. 자신이 70년 평생 찾아다니던 이상형과 결혼했고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던 노자키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노자키가 사망하자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단 둘, 노인이 사망할 당시 집안에 있던 가정부와 부인인 사키였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노자키는 가정부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내인 사키도 함께했죠. 식사가 끝나자 노자키는 2층에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취미생활인 돈 세어보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내인 사키와 가정부는 1층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저녁 6시 30분쯤 2층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가정부는 사키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전했습니다. 올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키는 어깨를 으쓱 대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후 10시쯤 가정부가 다시 한번 노자키를 확인해달라 부탁했고 아내인 사키가 2층으로 올라가자 노자키가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 즉 노자키가 먹고 마신 음식에 다량의 약물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약을 음식에 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와 가정부입니다. 그렇다면 노자키가 사망할 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쪽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죠. 우선 노자키의 집에서 10년이 넘도록 가정부로 생활해온 중년의 여성. 이 여성은 노자키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정부로 일하면서 누리는 혜택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내인 사키는 어떨까요? 노자키가 사망할 당시 그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50억 엔입니다.
왜냐면 일본에선 법적으로 배우자가 사망 시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절반을 상속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재산이 100억엔에 가까웠던 노자키가 사망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키는 50억엔을 상속받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집안 내부엔 CCTV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내인 사키가 약물을 먹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죠. 결국 아내인 사키는 별다른 혐의 없이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논란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사망했음에도 그녀의 태도가 너무 태연한 것이었죠. 이곳은 노자키의 장례식장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미 살인 혐의도 비껴갔겠다. 그녀는 더 이상 격식 차릴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50억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게 생겼으니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태도로 인해 일본 전역이 들끓자 경찰들은 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녀를 노자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가 도주할 것을 염려해 체포한 것이죠. 실제로 사키는 두바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호스트바의 미남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를 붙잡아두기로 결정합니다. 증거가 없는 긴급 체포라서 그녀를 잡아둘 수 있는 기간은 30일 뿐이었죠. 약 한 달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고 그 증거들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아이폰 건강 앱을 통해 노자키가 사망할 당시 2층에 올라갔던 사실을 알아냈으며 애완견인 이브가 사망하기 몇 주 전 불법 약물 브로커와 접촉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노자키 집을 구석구석 포렌식한 결과 부엌과 청소기 안에서 불법 약물의 흔적을 찾아냈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브로커에게 약물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접촉은 했지만 구매한 흔적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망한 노자키는 야쿠자들과 함께 대부업을 하던 불법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불법 약물을 취급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혐의 없이 사키는 30일 후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사키는 경찰들에게 보란듯이 웃으며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죠. 바짝 약에 오른 경찰은 결국 노자키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땐 이미 사키가 편법을 이용해 27억 원 정도를 빼돌린 상태였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키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스트바를 돌아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한국에 방문해 성형수술도 했죠. 아마 길거리에서 그녀를 마주쳐도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얼굴을 싹 다 갈아엎었기 때문이죠. 사키가 노자키를 살해할 당시 그들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인 노자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사키가 야구 영상에 출연한 사실입니다. 루이는 이것을 문제 삼아 이혼을 통보했고 사키는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 문제로 시끄럽게 싸우던 도중 노자키가 돌연 사망한 것이죠.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녀가 출연했던 야구 영상은 꽤나 긴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키가 큰 돈을 들여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영상을 지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는 남성들이 그녀의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 다운로드하였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죠. 사키는 노자키가 사망하면서 약 100억 원 정도를 가로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호스트바를 돌아다니고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을 접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